워낙에 뭐 지식도 없고 네 그래서 자신도 없는 데다가 또 조은성 사장님 어저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이중 가면이에요. 이중 가면을 쓰셔갖고 다시 봐야 되겠어요. 내숭이었어. 다 잘 어울리지 그냥. TV 잘 어울렸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TV 잘하고. 원래 그래. 그러더니만 세상에 저렇게 언니밖에 몰라. 완벽해. 원래 그런지. 나만 알아. 언니만 알아. 네, 저는 3단원 전체를 보는 동양과 부부를 보는 서양인데요. 뭐 이것도 전번 시간에 대표님께서 해주신 내용 다 비교를 해서 해주셨잖아요. 또 아까 또 조사장께서 이렇게 다 비교를 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변명. 예. 이게 복선을 깔고 하는구만. 정말. 이제 동양은 유교와 한자의 근거에서 문화를 형성해 온 한국하고 이렇게 뭐 중국, 일본을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거고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비교 문화학적인 태도와 문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공자의 후손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후손의 사고 방식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이제 고쳐가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사물의 개체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예, 그래서 형식, 논리 이런 거를 선호하지만 동양인은 상호 의존적 관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거를 해서 사물을 파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도 서양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묘사를 하는데 동양인은 뭐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교는 단순히 문화적인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동서양의 사고 방식과 사고 과정과 그 내용에 나타나는 근원적 차이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저자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그 앞쪽에 보면 이제 실험을 한 게 나와요. 19세기 후반과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서양은 특히 미국은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를 시작했다고. 예, 근데 모든 종류, 그러니까 가구에 이르는 모든 제조품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단위로 분해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조립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동작들이 분석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산업 그런 그 분야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분 나눠 시계 같은 거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부분 나눠 갖고 그 딱 자기 할 일 그것만 막 하고 넘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자동화로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이전에 전문 기술자가 몇 달이나 걸려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동화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이러한 분석적 사고가 배어 있다고. 업무를 조직화하는 시스템으로 보는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유기체로 보는지 얘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75%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업무를 조직하는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양인들을 보면은 함께 일하는 그런 유기체, 사람들을 유기체로 보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 다 해주셨듯이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과 싱가포르인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업무를 조직하는 시스템으로 본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거의 75%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인들에게 회사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원자처럼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지만 동양인에게는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유기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 예였었고요. 현대의 동양인들은 고대의 동양인들처럼 세상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체 맥락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사건들 사이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익숙하며 세상이 복잡하고 매우 가변적인 곳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또한 세상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얽혀있고 세상 사는 양극단 사이에서 순환을 반복하는 형태로
또 진행이 되며 그러한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동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현대의 서양인들은 고대의 그리스인처럼 세상을 보다 분석적이고 원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이런 거는 다 인정하시죠?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사물을 주변 환경과 떨어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또 서양인들은. 그리고 개인이 그러한 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근데 동양인들은 작은 부분보다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사물과 전체 맥락에서 특정 부분을 떼어내어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낯설어 한다고. 여기 실험한 것도 나오죠. 네. 그 91쪽에 보면은 예, 재인검사에서 이 밑에 거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동양인들이고요. 동양인들이 저기 잠시 후에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고 이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서양인들이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은 거기에 이렇게 그 해초가 있었고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나 서양인들은 사물에 초점을 두고 주변 맥락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건과 사건 사이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라고 했고요. 동양인들은 수없이 많은 변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원인으로 보지만 서양인들은 사물 자체의 속성으로만 또 설명하려 든대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유독 강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그런 문화들이 예, 이제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애들을 갖다가 인격체로 저기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래도 인격체로 보는데 예, 내가 낳기 때문에 내 뭐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었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교육으로 이제 통해서 많이 예, 바꾸어 나가기는 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서는 자유와 개성만큼이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중시되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호기심이라는 관찰을 통해서 이제 어떤 원리를 발견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103개의 그런 원소를 발견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기본 원리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반면에 개인의 관계를 중시했던 중국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시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 특히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예, 그런 것보다는 구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는 개인의 특정 집단에 구속된 구성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워주고 우리는 자존감을 없애고 이제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씩 보완을 하면은 진짜 훌륭한 그런 인재로 거듭날 텐데, 중국인들은 주변 환경은 자신에 맞춰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를 했대요. 너무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환경에다 맞추고 그러니까 나는 그 환경의 구성원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하여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통치자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근데 그리스인들에게는 행복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었지만, 또 중국인들에게는 행복이나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대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고대 중국인들이 권력자나 가족의 권위에 한없이 휘둘리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무력한 존재는 아니었고, 예, 단지 그들에게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이 우선이었을 뿐이다라고. 그리고 또 그리고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들이 훨씬 더 세상을 통제 가능한 곳으로 여겼다고 해요. 이게 저기 또 실험에 나오는 거 보면요, 네, 스스로 환경에 맞추려고 했다고 98쪽에 나오고요. 그리고 동양인들은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자신을 통제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믿을 때 더 행복감을 느꼈대요. 서양인들에게는 자신이 직접적인 통제가 중요하지만 동양인에게는 누군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일체감이 중요했대요.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고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위험한 일 같은 때도 같이 있으면은 되게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거. 여럿이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격언은 현대 서양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서양 사람보다는 동양 사람들의 심리를 더 잘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 이제 얘가 그 100쪽에 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쓴 음료를 마시게 될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일본인 참가자들은 집단 조건에서 자신의 불운의 가능성을 더 낮게 판단했으나 미국인 참가자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제비를 뽑을 때 쓴 음료를 마실 가능성이 더 낮다고 생각을 했고, 동양인들은 여럿이 있을 때 훨씬 편안하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실험으로 나온 거니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동양인들에게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이 우선되었을 뿐이다. 중국의 핵심 도덕인 유교에 따르면 인간은 군주와 백성, 그리고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 등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관계적 존재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양인들은 진보보다는 회귀를 추구하고, 굉장히 끝쪽 보면 나오는데요. 104쪽. 진보보다는 회귀를 추구하고 극단적인 것들 사회의 중용을 추구한다고. 동양의 유토피아는 과거에 존재하며 인간의 소망은 현재 상태에서 과거의 완전한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다라고 믿는데요.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리스보다는 중국의 문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그리고 자연재해의 변화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중국인들과 유사한 음양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유대의 예언자들은 모든 일들이 유대인에게 이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땅을 빨아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왜냐하면 일이 잘 되어간다는 것은 이제 곧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양에서는 순환으로 보는 거고, 또 서양에서는 직선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그 차이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5쪽 그 밑에부터 여기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106쪽까지. 그것만 잘 보시면은,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또 이렇게 그 동양과 서양의 그런 보는 시각, 그거를 또 여기 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잘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